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초튼튼반 22강 지지론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시간 한 10분 정도 동안 지지에 대한 쭉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지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지지에 대해 설명한 표 요약해서 설명드렸죠. 뭐 핵심은 첨가는 오행을 2단계, 뭐 갑을, 병정, 무기 이런 식으로 2단계로 나눈다면 지지는 3단계로 나눈다. 이 3단계로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실 애매한 애들이 지지에서 요 화개지라고 일컫는 일명 진술충미, 생지, 왕지, 화개지 중에서 화개지 계열인 진술충미라는 애들이 이 얘를 토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계절에 속한 에너지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요거 팁이에요. 팁. 나중에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저하고 함께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실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제 사주에 화가 없는데요. 저는 화가 없어서 어떡하죠? 사주가 너무 추워요. 근데 봤더니 떡하니 미토가 있어. 화가 있는 거야. 미토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미토에는 지장간 나불행이 정화 들어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냥 미토가 화야. 사화, 화의 시작. 오화, 화의 중심. 미토, 화의 마무리. 미토가 화가 아니야? 미토는 토잖아요. 근데 무슨 토냐면 화토야. 불토. 불 속에 넣어놓은 토야. 그럼 반대로 축토는 뭘까? 물 속에 넣어놓은 토야. 화토는 축토는 슬러시고 미토는 숯불이야, 숯불. 불덩어리가 숯이 타고 있어. 뭐 석탄 같은 거죠. 뭐 석탄에 불 붙은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화를 안정화시킨 게 미토고, 수를 안정화시킨 게 토고, 금을 안정화시킨 게 술이고, 목을 안정화시킨 게 진토야. 안정화를 시켰어? 토라는 기능이 안정화잖아요. 현상유지, 안정화. 제가 토라는 강의를 할 때 엄청나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죠. 천간에서 토는 안정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토 정책을 추구한다. 왜? 팍 오르지도 말고 팍 내리지도 말고 그냥 물가 상승 수준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게 나라에선 제일 좋다. 이게 팍 올라버리면 정권이 무너지고 팍 떨어져도 정권이 무너져요. 난리가 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라는 애는 그래서 현상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에다가 토를 집어넣으면 수의 현상유지. 화에다가 토를 넣어주면 화의 현상유지, 금에다가 토를 넣어주면 금의 현상유지, 불안한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이런 구조로 봐야 돼. 그러니까 미토는 어떤 토야? 안정화된 불이야. 불이 안정화된 거라고 보자고요. 고장난 옛날 석유난로. 옛날 석유난로 기억나세요? 고장난 옛날 석유난로는 성냥을 탁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쯤 40년 전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싹 넣어가지고 탁 넣으면은 석유골로에 불이 붙으면 불이 막 그래서 막 냄새 끓음나고 이게 불의 시작이야. 특징. 방금 시작한 불 안정성이 떨어져. 막 들쭉날쭉이야. 막 불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끓음도 났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불이 안정화돼서 일정한 불이 올라오게 돼. 그게 시동 걸려요. 옛날 자동차는 시동 걸면은 그냥 엔진이 부다닥 그러다가 한 1, 2분 정도, 겨울에 1, 2분 정도, 5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조용하고, 이제 운전해야겠다. 옛날 2차 대전 당시의 비행기, 전투기들은 시동을 걸고 30분, 20분에서 30분이 있어야지 윤활유가 데워지면서 엔진이 안정된 출력을 내. 그 전에 긴급 출동을 해버리면은 최대 출력을 내도 엔진이 안 나, 최대 출력이. 자, 그래서 이 생지는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안정화가 덜 돼 있는 거고, 왕지는 이제 중심 자리에 오른 거고, 거기에 토를 집어넣게 되면은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면서 다음 기운으로 천천히 넘어가게 되는 형태. 그래서 이 진술충미의 미토는 화도 되고 토도 되는데 화하고 토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 자체를 화로 봐도 돼. 불붙은 토. 진토는 진토 자체를 목으로 봐도 돼요. 어떤 사람이 경금이나 신금일주가 제가 무제사주예요. 목기운이 없어서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는데 진토가 있어. 뭔 소리예요? 진토에
목기운 다 들어있고 막 이건 토잖아요. 이거는 인성이지 재성이 아니잖아요. 인성으로 포장됐는데 그 안에 재성이 다 들어있구만.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술토는 금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축토는 수기운의 일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뭐 축토는 겨울이잖아. 술토는 가을이고 미토는 여름이고. 그러니까 진술충미를 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노란색으로도 표시하면 안 돼. 그냥 이거 다 그냥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이거 다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거 다 하얀색으로 표시하고 이거 다 검은색으로 표시해야 돼. 그렇게도 맞다. 지장간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그냥 축토는 수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미토는 화다. 이런 식으로. 토를 좀 섞어놓은 화다. 토를 좀 섞어놓은 화. 한 가지 더 질문. 네, 질문. 지금 보면 왕지에 보면 무기뿐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왕지는 순이란 성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왕지는 순이란 성분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개. 그래서 왕지는 다른 오행을 섞지 않아요. 하나 예외적으로 오화만 중간에 안전장치, 폭발할까봐 기토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살짝 넣어놓고 있을 뿐 화의 안정성. 원래 오행 중에서 안정성 제일 떨어지는 애가 누구겠어요? 화예요, 화. 지속시간이 짧아. 사랑을 불같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불같이 사랑하고 불같이 식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사랑을 수같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언제 여행 가자는 거야? 도대체 뽀뽀는 언제 할 건데? 손은 도대체 언제 잡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남 몰래 은밀하게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지금 결혼했더니 오래 가. 뭐 이런 거. 술은 오래 간다. 뭐 저장한다. 이런 느낌이고 화는 불같이 사랑. 어느 날 불같이 식어버릴 수도 있겠지. 돈주왕 하려면은 뭐가 많아야 돼? 화가 많아요. 불같이 사랑하고 속전속결로 끝내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재물의 안정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무슨 오행이 재물을 맡으면 안정성이 떨어질까? 화재성. 맞아. 화재성은 토로 안전하게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뭐 안정성이 떨어지다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고출력을 낼 때는 화에너지가 짱이고 서서히 은은하게 이제 오래 써먹어야 될 땅, 오래 가야겠다. 그럴 때는 수 에너지 계열들, 금수 계열들이 좀 유리하고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자, 이 진술충미에 대한 설명들 쭉 했는데 제가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이 진술충미에는 인묘, 저장, 입고라고 하는 뭐 다 같은 말들인데 저장 기능이 있어요. 뭐 전문 용어로는 인묘 또는 입고 비슷한 말이에요. 인묘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입고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분이 좋으면은 저분이라고 표현하고 기분이 나쁘면 저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 다 상대를 가리킨다는 것 같은 말이죠. 인묘나 입고는 그런 차이 정도인 거예요. 자, 진술충미는 뭔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진토는 천간에 임수나 신금이 보이면은 이게 집어넣어서 저장하고 천간에 있으면 얼른 집어넣어서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토는 지지에서 간목이나 개수의 기운을 보게 되면은 얼른 집어넣는데 근데 중심은 간목이에요. 그래서 목기운을 저장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미토는 목기운을 저장한다고요? 그럼 을목은 저장 안 해요? 네, 을목은 아니에요. 간목을 저장해요. 을목은 좀 더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미일주는 목을 다 집어넣는 일주가 아니라 정확히는 간목을 집어넣는 일주예요. 간목이 보이면은 내 미토 속에 딱 저장을 해버려요. 내 돈을 보고 달려든 사람들이 내 어망 속으로 싹 내가 재물로 펼쳐놓은 창고 속으로 쏙 들어오게끔 만드는 형태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 저장하는 기운인데 이거는 나중에 인묘입고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얘기해요. 술토는 병무을, 축토는 경기정 기운이 천간에 보이면 이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뭐 내가 지금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집에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해. 근데 뭐 집에 창문이 없다고 치면은 뭔가 냄새 잡아먹는 하마 뭐 이런 거를 딱 갖다 놔. 그럼 냄새 잡아먹는 하마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고기 냄새나 잡 냄새를 걔가 쓱 안으로 집어넣어 놓죠. 그리고 냄새 먹는 하마 안에는 지독한 냄새 기스들이 모여 있죠. 압축돼가지고. 꼭 천간에 기운이 있는데 천간 기운을 저장시키는 기운이 지지에 있다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해당 지지의 기운을 만나게 될 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 기운 속으로 쏙 모여들게 되다.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죠.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십천간을 하나의 표로 표시해 놓은 거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눠드렸고요. 자, 이제 지지물상, 12개의 지지물상을 그냥 핵심 요약 정리를 할게요. 하나당 5분. 천간은 1시간씩 하면서 왜 지지는 5분 만에 넘어가요? 이거 불평등한가? 사실 이 지지론은요, 지지의 글자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인목만 3시간 할 수도 있고, 인목만 5시간 할 수도 있고, 인목을 5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기초 시간에 천간 재료와 지지 재료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이거 조합하는 법들로 특히 중요한 게 기초 타임에서 중요한 게 십성론인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십성론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십성론이 초보 때는 사주의 물상론보다는 보통은 십성론으로 사주를 많이 해석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사주를 본연의 의미를 파악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글자 자의론, 즉 물상론이나 글자 자의론, 물상론, 자의론 같은 말이에요.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계열이 있는데 사주의 십성, 뭐 정관, 편관, 뭐 편인, 정인 이런 십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글자의 자의,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본연의 의미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자연물상법 계열들이 있는데 초보 때는 압도적으로 십성론으로 해석하는 게 쉽고요. 이게 내 수준과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오래 걸리는 물상론, 자의론 이겁니다. 지금 저하고는 이게 이 각각의 지지의 글자들을 비유하는 어떤 비유 같은 건데 이 비유가 지금 엄청 많죠? 엄청 깨알 같은 글자로 지금 빼곡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아마 소개가 될 텐데 이게 계속 변해요. 해당 글자가 상징하는 자의가 계속 변해. 그래서 30년 전에는 인목이 주로 어떤 비유로 많이 활용이 되다가 현대시대에는 어떤 비유로 많이 보여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인목이 또 어떤 분야로 또 응용이 돼요. 왜? 새로운 업종들이 생기고 새로운 물건들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명사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신기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음악 들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나 턴테이블로 LP판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저기 뭐죠? 무슨 디스크라 그러지 그거를? CD, 컴팩트 디스크라고 하는 CD라고 하는 웬 드도 뭣도 못한 새로운 음악 재생 장치가 나왔죠. 그게 한 10년 정도 나타나더니 이제는 음악이 MP3로 전부 변환이 되면서 뭐 USB나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방식으로 옛날 시대에 MP3가 어딨어? 그거 다 현대에 새로 생긴 거잖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또 뭐가 많이 생기겠죠,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이 상징, 이 비유들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것이다. 대신 글자의 자의와 속성을 좀 이해를 함으로써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에러가 많이 나요. 이거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이 사람이 이 사주를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젊으실 때 뭐 하셨나요?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어떻게 뭐 어떤 거 좋아하시나? 이런 등등의 문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 사주에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아하, 이 사람은 요 인목을 이런 걸로 사용을 했구나. 이런 물상으로 주로 사용을 했구나. 즉, 그 사람의 인목이 다르고 저 사람의 인목이 다르고 요 사람의 인목이 달라. 각각의 개개인의 우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다 이거를 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일단은 근데 이거는 일종의 사례들이다라는 형태로 이 자료들은 제가 여러 개의 책에서 내용들을 발췌해서 명리를 가르치거나 명리와 관련된 책, 다음에 저의 어떤 실전, 사주, 임상, 사례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책에서는 요런 식으로 인목의 물상을 소개하고 저 책에서는 요런 것, 또 요 책에서는 요런 것. 다음에 내가 실제 사주에서 사주를 풀어보니 또 요런 식으로도 활용이 되더라 하던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가 쭉 내용을 담은 내용들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지의 봄의 계절, 목의 기운, 목이죠. 세 개의 기운, 인묘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묘진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되는 건데, 오행으로는 목의 오행인데, 목의 오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생기는 활동, 시작, 발진, 출발, 이제부터 해볼까라는 것들이 모두 목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게 목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금은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서 살릴 놈 죽일 놈 더 이상 할 거 말 거를 정하는 거고, 목은 그래서 가능성,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 씨앗 뿌린다고 내일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지만 지금 뿌려놓으면 가을이 왔을 때 곡식이 열릴 거야. 부정적인 사람이 아우 중간에 태풍 불면 어떡해요? 아우 멧돼지가 와서 다 가져가면 어떡하죠? 도둑놈이 와서 다 쓸어가면 어떨 거예요? 뭐 지금 한다고 뭐 가을에 부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야.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가을은 가을에 생각하고 나는 봄에 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봄은 출발, 시작. 뭐 이거를 만약에 천간지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가끔 이런 속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이거를 간지로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갑신이나 을류예요. 갑신이나 을류 또는 갑술 이렇게 되는 거죠. 지지는 금, 지지는 금이 뭐야? 지구가 멸망하는 환경, 이 결판이 나는 환경. 천간의 목은 뭐야?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사람. 이거 무슨 느낌이죠? 마치 내가 지금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인데 내일 되면 우리를 다 가스실에 넣고 죽인대. 근데 난 지금 오늘 수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 이런 것 같은 거죠. 야 무슨 수학 공부야.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래서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나는 오늘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할 거야. 내일 헤어질 사람인데 오늘 어떤 연인을 만나서 연애를 했어. 야 어차피 너 내일 전쟁터에 끌려가잖아. 그건 내일이지만 난 오늘 사랑을 할 거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만남을 가져볼 거야. 이런 것들이 간지로 해석하자면 금의 환경에서 목 활용하는 거. 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목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이거와 관련된 목기운의 시작이 임목, 목기운의 중심이 묘목, 목기운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인 화기운으로 넘어가게끔 준비시키는 복잡단단한 과정을 거치는 탈피의 과정 거치는 게 이게 진토. 이렇게 세 개의 에너지가 목의 기운 중에 배속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목의 시작, 목의 중심, 목의 마무리, 목의 변환점, 화로의 변곡점 같은 거죠. 각각의 입장이 임목과 묘목과 진토가 목에 대한, 목기운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르죠. 목은 자, 우리 시작해 보는 거야 라는 입장이라면 묘목은 지금이 목의 중심이군 이런 것 느낌이고 나 그냥 목에 머물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진토는 야 이제 목은 한물 갔어. 야 이제 목은 이제 그만하. 내가 지금 목을 쓰고는 있지만 이제 목 그만할 거야. 이제 목은 좀 있으면 끝날 거라고. 당신은 이제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장사를 시작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임목을 장사로 써. 그래. 지금 장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난 장사를 해서 유명해지고 장사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묘목이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장사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장사의 중심, 장사의 신이 된 거야. 장사는 내가 최고지. 내 다른 애들보다 장사는 내가 꽉 잡고 있어. 같은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진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 장사는 이제 한물 간 것 같아. 빨리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주가 돼야지. 언제 이것이 떡볶이 팔아가지고 돈 벌겠어. 내가 있는 이 건물을 내가 사야지. 나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거야. 하지만 일단 내가 배운 게 장사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장사라. 그래서 장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네.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유명한 드라마, 영화 중에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해바라기인가? 그 영화에 나와서 니들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니?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남긴 그 깡패 김래원이 조폭으로 주먹질을 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서 한 몇 년을 썩고 난 다음에 출소를 했어. 그랬더니 김래원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김래원이 제일 잘하는 건 깡패짓. 근데 김래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깡패짓. 김래원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 근데 가장 못하는 건 착하게 사는 거. 그런 애매한 단계가 바로 이 변곡점에 있는 단계인 거예요. 변곡점에 있는 거. 가령 어떤 여자가 유흥업소에서 밤마다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어. 그분한테 인터뷰를 했어.
우리 여성분께서 이 업소의 최고 고참님이시라면서요? 고인물이시라면서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업소에서 한 15년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쵸,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근데 앞으로도 하실 건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은 게 이제 이 짓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착실하게 공부해서 자격증 타서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제일 못하는 건 공무원. 제일 잘하는 건 유흥업.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상태. 이게 목을 바라보는 인목과 묘목과 진토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월이 사실 이 지지의 글자줄 중에서 영향력과 파급력이 가장 큰 게 월지고요.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게 일지예요. 그럼 연지나 시지는 뭐 쓰기 나름인 거고, 시지는 가장 개인적으로 작동하는 미래의 글자고, 연지는 어떤 생활권 바깥에서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글자지만 내가 좀 노력을 해야지 좀 경험할 수 있는 글자고, 이런 환경과 같은 거죠. 자, 월지라는 환경이 인목이면 뭔가 목을 시작하고 있는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월지가 묘목이면 봄의 중심,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중심에 있는 역할이 내 인생의 주된 무대가 되는 거고, 진토면은 목에서 화로 변환되는 변환의 시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희 형이 운동권 학생이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저희 형님이 운동권 대학생이었는데 집에 불온 서적들이 많았는데 거기 불온 서적 중에 기억나는 제목이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한국 사상운동에 되게 유명하신 민주화 운동을 하신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전환시대의 논리였어요. 그 전환시대라는 책의 주된 내용이 이제 독재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 시대로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군주적인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펼치고 대신에 말 안 들으면 이게 막 배척하고 때리고 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왕을 추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서로 민주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게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죠. 자, 사주가 월지가 진술충미라고 한다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거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거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의 시대가 내 인생의 주된 배경과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전환 시대, 즉 변곡점의 시대, 이런 시대는 이 진술충미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시대가 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보통 공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1910년, 20년, 30년에 개화기, 한쪽에서는 노새 타고 다니는데 한쪽에서는 기차 타고 다니고 있고 한쪽에서는 활로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총으로 싸우고 있고, 그 가끔 스팀펑크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게 배경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막 로보트가 막 다니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 천공의 성 나우시카 같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 주로 그런 희한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막 중세 시대의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군사 무기는 막 미래 SF 무기를 막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천공의 성 나우시카 뭐 그런 계열들 비슷한 영화 내용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런 진술충미의 시대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죠. 이 진술충미라는 기운을 그 제물로 쓰는 일주들이 간목이나 을목 일주들이 진술충미를 제물로 쓰는데, 재성을 쓰는데,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들은 어떤 환경에서 돈을 잘 버냐 하면 전환 시대, 변곡점의 시대, 이런 장르에서 저런 장르로 변환될 때, 그럴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업들, 변환을 시켜주는 어떤 사업 형태, 옛날식 화장제도에서 이제 현대식 화장제도로 옛날에는 주로 매장을 했는데 지금은 주로 화장을 하죠. 그런 때 얼른 화장제도를 먼저 도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뭐 시대에 얼른 뭐 전기충전소 사업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어떤 변곡점의 사업들을 했을 때 경제적 활동성이 뛰어나다. 단점은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하다 보면 계속 바뀌고. 그리고 변환 시대 같은 거, 뭐 옛날로 치면은 시티폰 같은 거 있죠. 시티폰이라고 아시나요? 삐삐와 휴대폰의 중간 과도기. 그렇죠? 삐삐 오면은 그래로 스마트폰 삐삐가 딱 오면은 발신만 되는 그 시티폰이라는